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법정지상권.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경매 함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함정,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법정지상권, 또 그 중에 하나가 유치권입니다. 근데 그중 이제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우리 이 여사님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얼마나 그죠 어렵죠.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게 법정지상권이고 그죠.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우리 이제 아예 법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신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고심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가장 뭐 기본적이고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인 우리 성문법인 민법에 규정을 둔다라는 거죠. 근거를 둔다라는 거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민법에는, 법에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법에는 아예 규정이 없고 그냥 우리 관습법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 내용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인 분들은 그거 뭐 굳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굳이 구별하실 필요 없고, 그럼 결국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X라는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 지상에 Y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둘 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 Y라는 건물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건물을 지어놓고요,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예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 대장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는 안 했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해야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데 아예 보존 등기도 안 하고 현재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갑이 예를 들어 을에게 이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을 못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우리 설정이라는 게 만들어서 준다라는 뜻입니다. 소유자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상권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전세권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당권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이고 얘는 채권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야. 돈을 안 갚으니까. 자, 그러면 을은 당연히 경매에 들어갑니다. 돈 안 갚으면. 그러면 우리 저당권자는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경매에 들어가시면 돼. 예, 그래서 을이 바로 이 X라는 토지에 대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Y라는 건물, 얘는 경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얘는 아예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X라는 이 토지만 경매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령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가령 A라는 사람이, 자, 이 A라는 사람이 낙찰자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낙찰을 받았어. 제일 높은 가격을 써냈어요. 그래서 매각 대금까지 냈어요. 매각 대금까지 내면 이제 소유자입니다. A가. 자, 그러면 이 A, 내가 토지 소유자예요. 자, 지금 이 Y라는 이 건물 소유자는 갑입니다. 건물은 경매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갑에게, 야, 이 건물 철거해, 나가라고, 건물 철거하고 비워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A가 권리가 있다라면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은 없는 거고요. A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면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은 없는 거고, 그 다음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A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갑에게 법정지상권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걸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을이 갑에 대해서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받을 그 당시에, 그게 기준 시점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해요. 동일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래서 을이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갑이 전부 다 X, Y라는 건물의 소유자였죠. 동일인이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지금 을이 저당권은 토지밖에는 실행할 수가 없어. 왜? 건물은 아까 미등기라 가지고 저당권 설정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설정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행되고 나면 그 경매 절차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게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지금 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바뀌었다 그죠. 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그대로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왜?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나 다른 뭔가 절차로 인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그때 건물 소유자에게는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는 얘한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정 지상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저당권 설정의 실행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그죠? 갑이 이걸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을에게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B에게 팔았다. 토지를. 왜? 건물은 못 팔아.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토지만 팔아버려요.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럼 그 판 당시에 역시 소유자는 이 X라는 토지와 Y라는 건물의 소유자는 둘 다 갑이었다는 거죠. 동일인 소유였다가 뭔가 매매나 기타 처분,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여전히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는 법정 지상권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전자가요, 즉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게 법정 지상권이고, 뒤에 말씀드렸던 매매나 기타 다른 처분 이유로 해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 이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법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 분들은 그거 구별하실 필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요. 구별하실 필요 없고, 그냥 결론은 동일 소유였다가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왜? 그 멀쩡한 건물 철거해버리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니까 철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걸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법정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예,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히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